체 게바라의 죽음과 그 영향.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는 그의 가장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진술이다. 정글과 산속에서 고립되어 잘 훈련된 적과 맞선 생존을 위한 희망 없는 투쟁 속에서도 11개월 동안 매일매일 적혀진 이 일기는 전투에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보존되었다. 이 일기는 고난을 당하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적나라한 게바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수사법, 꾸민말, 언어나 방언들이 걸러지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불안감 속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한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저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클루소와 같은 생존의 기록이자 무기들과 생활 필수품, 후퇴와 보급품 수송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고난과 그 극복, 용기나 동지애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 속에 역력히 드러나 있다. 1967년 3월 15일 엘루비어와 의사의 도움으로 중간부대인 우리만이 강을 건넜다. 우리는 난카 후아스강 어귀에 도달하려고 했으나 동기 중 3명이 수영을 할 줄 몰랐고 게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거의 1km나 휩쓸려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계획하였던 뗏목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대원 중 12명이 강 저편에 남아있다. 엘루비어와 의사가 내일 다시 한번 그들의 도강을 돕기 위해 건너가 보려 한다. 우리는 4마리의 매를 총으로 쏴서 잡아먹었는데 생각한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물에 젖었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었다. 동지들의 도덕심은 해이해졌다. 미구엘은 발이 퉁퉁 부어올랐으며 다른 몇몇도 비슷한 처지였다. 580m 고지에서. 이렇게 어느 날 일기는 쓰여 있었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단조로움을 깨워주는 죽음과 죽음의 복병이 자주 찾아왔다. 그의 감정이 표현된 글은 30명의 게릴라를 포위한 적 연대에 대항하여 싸운 결과에 대한 기록만큼이나 드물게 나타난다. 마에스트라 산맥 전투의 초기 시절 뚜마와 다른 동지들이 죽었을 때 게바라는 거의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한 짧은 문장으로 친구의 죽음을 서술하였다. 뚜마를 잃음으로 해서 지난날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한 동지를 잃었다. 그는 아주 진실했었다. 이제 마치 자식을 잃은 듯한 심정이다. 그가 죽을 때 곁에 있는 동지들에게 자기의 시계를 나에게 주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 시계를 이 전투 중에도 차고 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말에 태워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하기 위하여 운반해 갔다. 한 영웅의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볼리비아 일기에는 언제나 죽음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물론 볼리비아에서 죽기 위하여 투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와 다른 쿠바인들의 볼리비아 원정은 그에게 그의 모든 혁명단체가 초기에 알레그리아 더 피오 전투의 경우에서처럼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련한 만큼이나 행운이 그들을 도와야 하였다. 볼리비아에서 행운은 게바라 편이 아니었다. 볼리비아 군부가 부상당한 게바라를 처형하고 그 시체를 화장하여 쟤를 바람에 날려 없애는 등 신중하게 처리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정권들이 게바라에 대한 신화가 창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력으로 대륙을 혁명 통일시키려는 게바라의 이상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쟤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의 이념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게바라의 경호원이었으며 볼리비아에서 쿠바로 탈출하였던 폼보는 볼리비아 혁명을 실패로 간주하려는 것을 거부한다. 그 반란은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는 한 전투에서 패했을 뿐이다. 대륙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게바라의 무력을 통한 대륙혁명의 이념은 게바라의 추종자들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며 그 실현은 단지 미루어져 있을 뿐이다. 게바라의 역량은 생시보다 죽고 나서 더욱 커졌다. 죽은 자는 말을 하지 못하나 신화를 창조해낼 수는 있다. 게바라는 그 시대에 실제하였던 영웅 중의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어서 지적이고 독창적이고 금욕적이고 인간적인 진실로 훌륭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으며 그의 말들은 수많은 혁명을 고무시켰다. 그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성자의 길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곳곳의 교실벽에서 백묵으로 쓴 개발하는 살아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의 순교는 또한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쩌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죽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체 게바라의 숭배에는 인간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 제약된 이유가 있다. 그의 신상에 관해 말하자면 정통 사회주의와 노조활동의 능력에 있어 의심받고 있는 오늘날 중산층 출신의 많은 학생 혁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부유하고 잘 교육받은 중산층 출신의 백인이었다. 오늘날 이 중산층 출신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게바라와 동일시하려고 하고 있다. 게바라가 하였고 하려고 시도하였던 일들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게바라는 역사적 필연성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자신 스스로가 원해서 혁명가가 되었다. 유색 인종이나 피압박자, 피특권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는 희망을 주었다. 그의 출신과 환경이 게바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다. 혁명가가 우리 시대의 영웅일지라도 어떤 다른 영웅도 게바라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가 죽은 후 급속히 팽배해가는 그에 대한 숭배는 이미 수많은 은밀한 귓속말과 신비 속에서 그리고 투쟁 속에서 다 소모시켜버린 그의 생의 종말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규결이었다. 게바라를 비겁하게 처형한 것은 즉시 그에게 신성함을 부여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그를 묘사한 모든 특성들을 확고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게바라를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평가이다. 그는 르네상스적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39년 동안 모든 인간이 자기들의 생에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의사로서, 일기 작가로서, 정치와 군사 이론가로서, 게릴라로서, 경제학자로서, 전술가로서, 은행가로서, 대사로서, 선동가로서,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의 부여된 임무의 수행자로서 그는 그가 착수한 모든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위 이상으로 완벽하였다. 그는 어떤 모순이나 갈등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가 말한 모든 것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이념과 자신을 일치시켰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정치가로서의 게바라와 대륙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볼리비아 게릴라 영웅으로서의 게바라는 구별되지 않는다. 게바라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게바라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실현시켜 나갔다. 게바라의 은행에는 어떠한 논쟁도 끼를 수 없었다. 작가로서 그는 자신이 설교한 것을 실행하였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지식인의 얄팍한 양심을 걸거댔다. 실천가로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결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분석하였다. 공상가로서 그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질을 개발시키고 이용하였다. 게바라는 절대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내려 하였다. 게바라 자신의 자연스러운 은행일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감격, 고무시켰다. 그에게 있어서 기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복이란 자기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 진리인 것이다. 혁명가는 혁명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 보는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혁명국가의 깃발 아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그것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할 때 세상에 보이기 위해 특별한 만용을 부리지도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하기라도 하듯 대연스럽게 일을 해나갔다. 그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적합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신을 혁명에 내맡겼고 그리고 죽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아마도 역사는 게바라를 그 시대의 가리발디로 그 시대에서 가장 찬양되고 칭송받는 혁명가로 기술할 것이다. 그의 이념이 사회주의와 게릴라전과 우연히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소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영향,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그의 영향은 계속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볼리바르 이후 이렇게 분열된 불행한 대륙의 통일에 관한 명확한 이념을 가진 자는 게바라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의 결과는 우리 주변의 사회혁명과 변혁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파타 만세라는 작품에서 한 장군은 포탄에 산산조각이 난 죽은 게릴라 지도자의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때때로 죽은 자가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많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지구상의 부유한 나라와 부패한 독재 정권에게 있어서 고인이 된 게바라는 두렵고도 굉장한 적이 되고 있다.